티엔콩 북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다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부제로는 나를 깨닫는다는 것, 그리고 내 인생에서 단 하나의 질문만 남기고 싶다. 다산이 50에 이르러 새로 쓴 고전, 나에게 경청하고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한 깊은 질문, 논어입니다. 청림출판사에서 출간해 주셨습니다. 저자는 조윤재 님입니다. 조윤재 작가님은요, 이전에 다산의 마지막 공부와 다산의 마지막 습관, 정말 유명한 책들이죠. 이 책들에 이어 이 책을 또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파트는 세상을 걱정하려거든 자신의 부족함부터 돌보아라 입니다. 논어를 읽다 보면 가끔은 수긍하기 어려운 문장이 나올 때가 있다. 아마 예문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공자는 그 당시에도 수양과 학문이 어느 누구도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인정받았던 위인이다. 제자들은 물론 위정자 그리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존재였고 심지어 성인으로까지 추앙을 받았다. 하지만 예문을 보면 공자의 걱정거리는 수준이 너무 낮다. 보통 사람의 걱정거리라고 해도 크게 다를 바 없게 느껴진다. 특히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걱정이라는 부분에서는 수긍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평범한 우리도 매일같이 하는 걱정이 아닌가? 평생을 두고 학문과 수양에 매진했던 공자의 근심거리로는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다. 실제로 논어에는 예문에 나오는 덕목을 수양하라는 공자의 가르침이 거듭해서 실려 있다. 덕을 수양하고 학문을 익히고 의를 전하고 잘못을 깨닫고 고치는 성찰의 자세가 바로 공자의 가르침의 핵심인 것이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은가? 학이에서 공자는 학문의 즐거움을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군자의 자세로서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또한 백성을 이끌 때는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서 다스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스스로 그 덕목을 제대로 지킬 수 없음을 걱정하는 모습은 공자 자신의 가르침과도 어긋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유학자들은 예문을 문장 그대로 해석하고 있다. 문장에 숨겨져 있는 공자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글자 한 획조차도 고치기를 두려워하는 듯했다. 유학자 공안국은 공자는 항상 이 네 가지를 근심으로 삼았다라고 있는 그대로 예문을 해석했다. 마치 공자가 이 네 가지 덕목이 모자란 것을 염려해 항상 수양했다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다산은 이 문장의 해석을 달리 했다. 행간에 숨어 있는 공자의 뜻을 헤아린 것이다. 오의 뜻은 자신과 같으니 공자는 배우는 이를 경계한 것이다. 배우는 이들은 여럿이 있을 때 혹 세상을 근심하기도 하고 백성을 근심하기도 하며 지극한 다스림이 회복되지 못할까 근심하고 윤리가 땅에 떨어질까 근심하며
낮은 신분에 있는 자들은 가난과 천함을 근심하고 배고픔과 추위를 근심한다. 공자는 이를 듣고 말하기를 그대들의 근심은 모두 한가한 근심이다. 참다운 근심을 듣고 싶은가? 덕을 수양하지 못하고 학문으로 사리를 밝히지 못하고 의를 듣고 전하지 못하고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 것, 이것을 근심으로 삼아야 한다 라고 했던 것이다. 여기서 공자가 말했던 근심이란 모든 배우는 사람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다. 여기에는 공자 자신도 포함된다. 공자 역시 평생을 두고 스스로를 배움의 여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배우는 사람들이 평소에 거론하는 근심을 안타까워했다. 이들은 모여서 세상과 백성, 그리고 올바른 다스림을 걱정하는 듯 했지만 결국 말로만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진정으로 세상을 근심한 것이 아니라 근심하는 자신이 의식 있는 선비임을 과시한 것이다. 더 한심한 점은 이들의 걱정은 자신이 아닌 외부의 형태를 탓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그러한 세태를 걱정하지만 정작 그것을 고치기 위해 자신은 무엇을 해왔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먼저 자신을 돌볼 줄 모르고 따라서 성찰이 없다. 공자는 이들을 향해 배우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자세부터 가지라고 가르친다. 공부와 수양을 통해 내면을 다스리고 의를 전해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먼저 고쳐 바르게 하라는 것이다. 자신이 바르지 않고 부족하면서 다른 사람과 세상을 바르게 하라고 말하는 것은 위선과 허식에 불과하다. 스스로를 돌아볼 때는 눈을 가늘게 떠라. 다사는 예문을 해석하면서 공자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 그리고 다산 역시 그러한 세태를 안타까워했다. 다사는 잘못을 고치지 않는 세태에 대해 대학자 퇴계의 사례를 들어 말해주고 있다. 퇴계의 편지글을 보고 느낀 점을 썼던 도산 사숙록에 실린 글이다. 정자와 주자와 같은 현철하고 지혜로운 이도 그 저술한 바에 대해서는 문인과 오랜 친구들에게 마음대로 잘못을 지적하게 해서 되풀이하여 고치고 다듬었다. 하물며 초학만류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우연히 기록한 것이 있으면 편벽되게 고집하고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깨끗하게 써서 보물처럼 간직해 두고서 과시하며 칭찬받으려 하고 혹 지적을 받으면 발끈하며 좋지 않게 여긴다. 억지로 자기 잘못을 꾸며대고 속으로는 부끄러우면서 겉으로는 구차하게 변명하며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때워 넘기는 자들을 그 옛날 선현들의 천하의 공정한 마음과 비교하면 어떻겠는가? 다산의 이 말은 문장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도리를 가리킨다. 다산은 퇴계의 다음 편지글의 감상에서 이렇게 썼다. 어찌 문자에서만 그렇겠는가? 모든 말 그리고 행동 사이에도 더욱 이러한 근심이 있으니
마땅히 거듭 생각하고 살펴서 이런 병통을 없애기에 힘써야 한다. 그래서 만일 그 잘못을 깨달으면 즉시 생각을 고쳐 선을 좇아야만 소인배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학문과 수양, 그리고 올바른 삶. 이 모두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중히 여기는 가치다. 당장은 부족하더라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이다. 성찰에서 성 한자는 작을 소와 눈 목으로 구성된다. 눈을 가늘게 뜨고 유심히 살핀다는 의미다. 눈을 가늘게 뜬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세세히 살펴 반성하는 태도를 이른다. 나아가 이에 그치지 않고 고쳐 나간다는 것을 말한다. 하루하루 이러한 자세로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간다면 어제보다 나은 삶,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러한 자세가 진정으로 좋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의 모습이다. 어른의 근심은 과시가 아니라 귀감이 되어야 한다. 네, 오늘의 책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삶은 나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잖아요. 그래서 삶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나의 심장이 불편한,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면 아마도 그건 내 안에 뭔가 심장지성과, 그러니까 본성, 참나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도 잘 지내다가 가끔씩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싶을 때가 있어요. 좀 힘든 일이 발생하면 재빨리 저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바깥 세상은, 그리고 우리의 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편안하게 살도록 이렇게 좋은 책을 접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같이 좋은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